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다른 섹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또 준비한 네, 준비한 거 있습니다. 다른 섹터, 네네. 다른 섹터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뭔가 힌트 나오는데요? 네, 나오죠. 네. 요거가 제가 이제 언제였더라? 8월달인가? 제가 우리 중국에서 단체 관광 풀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명동에 가서, 명동에 가면 올리브영 매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네,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좀 사이즈가 큰 매장 가서 제가 직접 이제 요거는 한번 찍어본 거예요. 저 끝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줄 서 있는 거예요? 대표님이 되게 그게 좋으시네요. 여기서부터 줄을 선 거거든요. 벽부터. 네네. 요렇게 서서 요렇게 해서 여기가 계산대입니다. 한 줄이 계산대요? 여기 계산대입니다. 네, 계산대. 여기 뭐 연예인 사인회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보면 동그란 거 왜 보이시는 거 있죠? 여기 번호 1번 창구, 2번 창구 여기 번호표 동그란 거 있죠. 네. 장난 아니네. 네. 이미 단체 관광이 들어오기 전부터 풀리기 전부터 네, 제가 갔을 때부터 올리브영 매장은 이미 다양한 외국인 분들이 바구니에 엄청 담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 2층도 매장이 있는 거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위에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거 화장품을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고, 최근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사실 화장품 섹터를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잊혀졌었죠, 한참. 왜냐면 사드 이후로, 그죠? 사드 버벅이라는 이슈 이후로, 그 다음에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 이야기를 요즘 아무도 안 합니다. 잊혀졌죠. 잊혀졌죠. 그 다음에 또 설화수? 이 옛날에 우리가 추억의 설화수. 10년 전에 한참 되게 떠들었었는데, 그죠? 요즘은 화장품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를 안 하죠. 거죠, 요즘에. 그리고 제가 요때 갔을 때 사온 게 있는데 하나 또 YS트릿 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들고 온 건데요. 리들샷? 네. 저는 사실 이때 가서 그때부터 사실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얼굴이. 네네네. 이거 좀 바르고 주무세요? 네, 바르고 있죠. 바르고 있는데. 이거 밤에 바르는 거죠,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요게 300샷. 요게 700샷인데 500샷도 있거든요. 500샷도 많아요. 라인업이 많은데 비싸가지고 제가 아까 제 주머니가 점점 그 이야기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개만 샀고 300샷은 3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700샷은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게 사실 뭐 예전 설화수 이런 거 거의 화장품 하나가 5만 원, 10만 원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죠. 네, 저렴한데. 그래도 2만 원 하나요, 저게? 아니요, 요거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 다 해서 요거 말고 또 저 매장에서 약간 우리 조선족 같은 분들이 말 때문에 좀 배치가 돼 있잖아요. 직원들로. 네. 에센스를 같이 써야 또 효과가 있다라고 저를 또 유혹을 또 하시네요. 장사 잘하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사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결제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저도 저거 사용해 보셨어요? 관련주 한번 스터디 해보느라고 몇 개 사가지고 밤마다 와이프랑 같이 바르고 그래서 저는 300샷은 괜찮은데 700샷은 되게 따갑더라고, 아직도. 그게 뭐 굵기 차이라면서요? 바늘의 굵기 차이? 농축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더 따가운데, 그래서 이제 바늘의 굵기가 아니라 농축. 농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쓸 때마다 큰 마음 먹고 저는 쓰거든요, 700샷은. 근데 이때 갔을 때 이런 리쥬란 같은 코너들, 사실은 제가 YS트릿을 최근에 약간 조금 우리 방문을 안 했을 때, 이런 부분도 미용 의료기기들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도 오르고, 비올, 우리 클래시스, 그 다음에 원텍 많이 올랐잖아요. 네,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또 시술을 다 해봤죠. 우리 왠지 민재기 팀장이 예뻐지셨더라. 그러니까 이미 너무 저 뽀뽀해드릴 뻔했네. 이미 한지 좀 많이 지났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인모도 주가 폭락한 거 보시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쪽이 약간 또 이제는 경쟁 심화도 있는데 이런 거 나오고 막. 제가 시술을 받은 지 거의 1년 다 돼가는 거거든요. 시술을 한번 가면 사실 저는 수면 마취해서 하거든요. 통증을 못 참아서. 저게 무슨 연어 무슨 주사. 리쥬란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실은 왜 피부 땡기는 것부터 전 다 봤죠. 울세라.
대표님은 아직 젊으시지만. 아니, 이거 스터디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용 용도로 하시는 겁니까? 뭐 겸사겸사 아니겠습니까? 겸사겸사. 네네, 어차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돈도 벌고 예뻐지고. 네. 근데 인모드가 경쟁 심화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시술을 안 받는 이유가 한 번 가면 저도 이거를 한 번 받을 때 수면 마취 할 때 웬만하면 같이 받아도 되거든요. 리쥬란 받고, 그 다음에 울세라 받고, 뭐 받고, 한 3, 4개를 같이 받아야 다음에 수면 마취 하면 돈 또 내야 되니까. 수면 마취 한 번 할 때 한 3, 4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걸로 바꾼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그래서 요게 효과가 좀 있으면 이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인모드가 이번에 실적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술하러 안 오더라, 요즘. 예. 소비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피부과에 안 오고, 그쵸, 그다음에 피부과. 비싸니까. 네, 비싸잖아요. 예, 몇십만 하니까. 이왕이면 그러면 화장품을 어떻게 커버해볼까? 싼 화장품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피부과에서 의료 장비를 사야 되는데 이게 고가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높은데 이게 안 되니까 잘 안 팔린다. 그래서 우리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한다라고 인모드에서 딱 한마디 하자마자 그때부터 지금 폭락했죠.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미용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죠.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요게 잘 된다면 저는 이런 좀 화장품들은 그 효과를 대신 사실은 시술 받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래도 뭐 경기가 이렇다라면, 그래서. 약간 대체제로서. 네, 대체제로서도 그런 효과를 좀 내준다라면 VT가 그래도 공부를 또 하셨다니까, 우리 대표님이. 최근에 뭐 캐파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서 캐파도 지금 증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인디 브랜드 쪽에서 뭐 요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디 브랜드를 대신해서 생산해주고 있는 ODM 업체들이 요즘 주가가 탄탄하죠, 그죠?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뭐 그쵸. CNC 인터내셔널 등등 뭐 이런 기업들이 괜찮은데 그들이 공장 라인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신해서 ODM을 해주는 회사들 그들이 오히려 뭐 그나마 숫자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시장 안 좋은 와중에서도 담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 반도체 외에 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섹터를 좀 담고 있으니 매크로 때문에 혹시나 좀 흔들려 준다라면 한번 뭐 이들 쪽 중심으로 대신에 근데 중국향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쪽으로 이 VT도 저는 사실 이 VT를 거의 한 2,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그거를 그 삼성동 쪽 가서 탐방도 하고 그때도 화장품을 엄청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카라인, 시카라인. 그때가 이제 BTS가 광고 모델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BTS 향수도 했던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이게 일본부터 그때 터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주가가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 고생했어요. 고생하다가 최근 1년 동안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중국향 말고 미국과 일본 쪽으로 그리고 오늘도 뭐 새벽에 기사 보니까 이런 거 많던데요. 제니 그다음에 우리 아이브의 장원영 뭐 이런 우리 걸그룹의 여자분들 있잖아요. 따라오고 싶다 뭐 이런 화장법 오늘도 뭐 보니까 뉴스들 K-뷰티 한국 연예인들의 화장법.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수출 데이터들 이렇게 우리 리서치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중국 향보다는 미국 향이나 일본 향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그쪽이 그래도 실적이 견조하게 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매크로 이슈 때문에 흔들리면 오히려 그들 관련주들을 그래도 좀 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약간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거의 한 2분기부터 엄청나게 막 이제 급등 랠리를 보여줬고 특히 그게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그 즈음부터 저는 랠리 펼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고 뭐 리들샷 같은 이제 화장품은 다 알죠. 거의 이제 주식쟁이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죠. 지금 주식쟁이들 잘 때마다 저 바르고 있다니까요. 다. 그래서 얼굴은 따갑지만 주가는 올라가라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건 혹시 괜찮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VT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렇게 잘 됨으로 인해서 캐파를 지금 늘려서 월 뭐 캐파를 늘리면 분기별로 이익이 나오면 앞으로 저 영업이익 찍히는 것이 숫자가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한번 보면 일단 컨센서스를 잠깐만 한번 보면 현재 10월 20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6,150억 정도 됩니다. 최근에 훨씬 더 올라갔다가 내려온 좀 빠졌죠. 2만 원 찍었다 그죠?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600억 정도 하거든요. 600억 정도 하는데
이번에 뭐 실적 나오고 하면 뭐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오겠지만 24년도 영업이익 네, 내년도 기준으로 600억이요? 네. 지금은 어쨌든 올해 연말을 볼 게 아니라 이제는 내년도를 봐야 되니까 23년도 영업이익 컨센이 한 356억 나오는데 그렇죠. 거의 24년도에는 더블 가까이 가는 그게 여기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여기가 네. 제가 명동 이제 갔다 온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갔다 와서 제 옆에 있는 대만 분들, 일본 분들이 50만 원, 100만 원어치 막 사시더라. 여권 막 내가지고. 예. 그걸 눈으로 확인하려고 갔거든요. 이거를 그 선물 세트로 포장을 해서 팔아요, 아예. 그걸 하나를 다 사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낱개로 지금 산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대만과 일본 분들은 그런 것들을 두세 개씩, 예,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씩 막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 제가, 야, 이거 이미 5천 원에서 10,000원 왔는데, 이거 여기서도 더 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보고 제가 그걸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 600억 정도 버는 것을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이니까 반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다들 선반영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기준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년도 기준으로는 10배 정도. 그죠? 24년 실적까지는 얼추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실적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로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나오고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면 제 생각에는 8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컨센서스가 눈높이가 올라가게 되면 PER이 10배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8배 정도. 전후 7배, 8배. 거기에다가 만약에 지금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121선, 200일선까지 주가 다 빠져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여기 주황색 선은 20일선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는 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는 거겠죠. 그죠? 근데 혹시라도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막 15,000원 정도 여기까지 떨어져 준다? 근데 실적을 열어봤는데 잘 나오고 앞으로 컨센서스가 올라가서 한 800억, 1,000억 정도 버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 줬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더 생겼지. 예, 저는 오히려 지금은 뭐 위에 있어서 부담스러웠지만 혹시라도 15,000원 정도 뭐 저 아래로 떨어져 준다. 매크로 이슈 때문에 흔들려 준다라면 다시 한번 또 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좀 봐둘만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막 들어가자라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매크로 환경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그쵸. 네네. 오늘도 근데 야 이게 빠지다가 또 아래 꼬리를 결국에 또 8% 빠지다가 그러더라고요. 다 땡겨버리네요. 네.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그냥 내러티브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고 그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보고 또 하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요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그런 사업 아이템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카피 제품들이 분명히 나온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주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예. 원래 생각했던 밸류에이션이 깎일 수가 있죠. 이익이 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이제 사고를 해야 되니까요. 오, 좋습니다. 되게 스터디를 발로 뛰시면서도 열심히 많이 하시네요. 얼굴로도 맞으시면서. 네네, 요거는 발로 뛰고 얼굴로 맞으시면서. 사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 근데 네네. VT가 하도 잘 나간다고 하는데, 직접 매장에서 눈으로 보고 싶은 그것도 있었고 해서 제가 명동에 VT 매장 가서 직접 이제 사서, 그때 보고, 저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돈도 벌고, 얼굴도 예뻐지고. 근데 돈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이게 뭐 안다고 해서 다 돈으로 연결될 것 같으면 그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또 KB증권 고객분들한테도 좋은 그 콘텐츠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요. 노력은 하는 거죠, 그냥. 약간 좀 반대로 좀 고민이 되는 섹터들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특히 지금 변동성이 엄청 커진 이게 바이오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물론 이거는 요즘에 개별로 이슈마다 달리 움직이긴 하던데요. 한 9월 초쯤에는 바이오주들이 꽤 시세를 좀 뿜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그래서 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가 이제 되네. 그쵸.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담아놓으신 분들 계시는데 9월 말 10월 들어서 후두두두두 그것도 변동성이 갑자기 커진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게 뭐냐면, 금융시장에 뭔가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하이드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신용도가 낮은. 그쵸. 기업들이 부도날 가능성인 거죠. 요게 하이드가 우리가 보통 정크본드, 정크채권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부도날 위험한 기업들한테는 돈들이 안 가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이게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지금 국채만 해도 5% 이상 드는데. 그러니까 예. 이거 혹시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이들 돈이 안 가니까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바이오는 숫자가 나오는 제약회사들도 있지만 그냥 바이오 테크들은 뭔가 기술에 대한 뭔가 수출 기대감 뭐 라이센싱 우리 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금융시장이 불안불안한데 이렇게 금융 지표들이 이렇게 부도 위험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면 돈들이 상대적으로 뭔가 숫자가 있고 요즘 금융주들 움직이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기업은행이나 뭐 아니 이런, 기업은행이 막 52주 신고가가 있더라고요. 저도. DGB, 제일 뭐 이런 뭐 다들 그런 주식들은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주식들이죠, 별로. 그렇죠. 잊고 지내다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들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 수익률이 이게 8%에 9%네. 예, 그죠? 거기에다가 야, 뭐라도 좀 숫자가 있는 기업들을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그쵸. 은행주들이 지금 주가는 가는데 그들과 이 바이오를 비교했을 때는 일단 숫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생각보다 좀 쭉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약간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바이오주들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금융주가 오른 이유와 바이오주가 떨어진 이유가 어찌 보면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는 그래도 저는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바이오가 지금 또 최악이거든요. 반대로 봤을 때는. 아무도 지금 또 바이오를 옛날에 워낙 많이 우리 임상 3상 실패한 기업들 쭉 나면서 그 뒤로는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도 없고 나는 바이오는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렇죠. 여의도에서 좀 큰 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이오에서 많이 또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뭐 몇몇 종목들 임상 3상 실패하면서 더욱더 경험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트리거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트리거가 자꾸 이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원래 하반기였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년 3월 달이었다가 6월 달로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도가 약간 지금 조절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또 뭐 고밸류에이션을 제가 줄 수 없는 지금 시장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업종이 또 바이오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뭐 안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좀 버텼던 쪽이 뭐 가족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일라일리와 같은 이쪽이잖아요. 여기. 살 빠지는. 네, 살 빠지는 이쪽이 그래도 좀 괜찮고 저도 이제 사실 제가 5월 달부터 그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제 해외 쪽에서 이야기 나오면서 국내 쪽으로 뭐 이러한 이야기들 관심 가지면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저도 핫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요즘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부작용이 있네. 오늘 새벽에 그죠? 네이처지에서 부작용 뭐 이런 이야기 나와서 약간 이들도 약간 이제 좀 흔들리고 있는데 뭐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얼마나 이제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강해요, 그죠? 강하기 때문에 뭐 버텨준다라면 그래도 약간의 바이오 성격 중에서는 그래도 뭐 우리 이란 비만이라든지 당뇨 쪽의 기업들은 그래도 낙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바이오주들 대비해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 같은 이런 좀 약효를 지속성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빠졌거든요. 근데 이들도 어쨌든 좀 그렇게 편안한 후보군이라고 하기에는 뭐 요즘 금리가 좀 생각보다는 그래도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그거 아닐까요? 의료 AI. 완전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순식간에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루닛, 뷰노 이런 것들이 한창 랠리 펼치다가 그냥 하여튼 그런 게 멀티플로 가는 게 꺾일 때 참 무섭죠. 그 논리가 완전 그거였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다 판독하고 하는데 의사분들이 이쪽 도움을 다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숫자도 없는데 아니야 2025년, 2026년 되면 돈 벌 거야. 그거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순식간에 이게 6만 원에서 지금 지금 차트는 변호가 열렸는데 어쨌든 반토막 이상이 저 루닛만 하더라도 26만 원대 갔다가 지금은 13만 원대.
반토막 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한 달 올해 새인 것 같은데. 초에만 하더라도 한 3, 4만 원? 이었던 게 26만 원까지 갔던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스토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스토리죠. 뭐 이게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은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숫자가 없는데 고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멀티플이 막 올라갔던 스토리로 갔던 주식들은 저는 앞으로도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바이오도 내년도 그래도 우리가 뭐 내년도에는 저는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대표적으로 우리 상장된 회사들 그 ETF 상장됐었잖아요. 왜? 삼성에서 액티브 바이오가 나왔고 타임폴리오에서도 액티브 나왔고. 그렇죠. 액티브 바이오. 되게 그 ETF 바이오 ETF가 오래간만에 나왔거든요, 사실. 네. 용기 있게 두 운용사에서 그 ETF 2개를 냈는데 지금 상장 이후에 아마 그 상장하고 난 그 가격대 다 깨고 내려갔을걸요, 아마? 맞네요. 네. 지금 보시면 코엑트 바이오헬스케어 ETF 상장됐을 때 저점 깨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깨고 내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 종목에 이 2개를 넣어놓은 이유는 여기에서 그래도 금리가 조금만 주춤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커지게 되면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ETF, 이 ETF에서 어떤 바이오를 담고 있는지, 어떤 바이오 비중을 늘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년도를 대비해서 저는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낙폭과대주 많이 떨어진 게 리바운드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막연한 거고 이런 바이오 같은 이제 내러티브로 많이 가고 또 꿈이 있고 멀티플레이 영향을 받는 것들은 반대로 금리가 진정될 때 금리가 조금 하락될 때 그거를 우리가 9월에 좀 그 전까지 좀 봤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많이 빠진 것들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항상 관심권에는 둬야 된다. 좋은 말씀이시죠. 예, 요거 하나만 저 차트로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이게 검은색이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거든요. 이 초록색이 성장주에 얼마나 프리미엄을 많이 주느냐. 그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거 퍼 프리미엄 못 주지.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퍼 프리미엄 많이 주네. 거의 그죠? X자로 그래서 반비례하면서 요거를 우리 와이스트리트 가족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시고 왜냐하면 이 사이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내내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이제 알다가도 순간적으로 뭔가의 욕심에 저거 랠리네. 내 거는 다를 거야. 내 주식은 다르겠지. 이거 계속 갈 것 같은데 갔다가 아차차 고금리였지. 그런 거 있죠. 항상 그렇게 또 깨닫고 해서 와 오늘 오랜만에 우리 민재기 팀장님 뵀는데 정말 많은 걸 쏟아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못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항상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연말 또 연초 어떻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나갈까 그런 것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세부적인 것부터 또 큰 그림까지 같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뻐진 민재기 팀장. 예뻐졌나요? 네.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오랜만에 본 분들이 최근에 니 왜 이래 늙었노 이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후배들이 아니요, 전혀. 형 왜 이래 늙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회사에서 막 다른 부서에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오래간만에 본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되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쓰고 있는데. 그죠. 아픈 주사까지 맞았는데. 수면 마취 하면서까지. 아무튼, 그래서 나날이 예뻐지고 계시는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